자, 지금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캡틴의 상세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이쪽 자동차 섹터 경우에는 변동성이 정말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이펙 회담 때 극적으로 타결이 됐죠. 그러면서 그동안 이 관세 표적이 됐던 기업들이 그래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특히나 25% 관세 폭탄으로 분리했던 자동차 업계가 가장 안도했는데요. 일본을 비롯해서 15%로 낮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같은 출발선에 서게 됐죠. 우리 자동차 관련주 이제는 저희가 믿고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조금은 부담감을 덜어놨다라는 차원에서 출발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 질문이 조금 없어져 있는데 사실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화영 MC가 지금 일본과 EU와 같은 출발선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일본하고요. 자, EU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였습니다. 2.5%였는데 15%로 타결을 시켰죠. 자,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 국이었기 때문에 0%였습니다. 0%에서 15%를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손해를 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면서 자동차주가 관세 얘기가 잘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내놨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환율이거든요. 아무래도 일본과의 환율 관계 그리고 유럽과의 환율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25%보다 15%의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예상했던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의 가믹 효과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자세한 설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자, 일단 이화영 MC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죠? 이 그림을 보면요. 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GPU? GPU요? GPU 공급? GPU 공급. 대단히 똑똑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그림을 봤을 때 왠지 반대쪽 손에 치킨 닭다리를 이렇게 숨겨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젠슨왕 CEO와 그 다음에 정의선 부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그런 협약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동차 자체의 업황보다는 미래적인 측면에서 현대차의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러한 역할, 그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주가가 정말 20만 원 초반에서 많이 못 오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마자 거의 직진으로 30만 원 부근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와의 협약 부분은 정말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관세 리스크 완화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에서 15%로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대략 현대차 기준으로 한 2조 정도의 가믹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관세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매월 첫째 날 나오는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토요일이긴 했지만 11월 1일 날 수출 시장에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들이 바로 반도체, 조선에 관련된 그러한 수출이 정말 잘 됐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수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어느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시장에서 그만큼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 주에 관련된 실적에 관련해서는 분기 말까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그러한 관세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려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생긴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주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AI라는 단어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AI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연결고리가 AI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뭐 GPU 이런 거에 관련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확장이 됐던 부분이 전력기기,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원전까지도 확산이 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ESS까지, 그 다음에 신재생까지도 확산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AI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AI들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런 그림들을 얻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챗GPT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챗GPT라는 게 실체는 없습니다. 생성형 GPT라고 해가지고 일단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뭐 실생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된 개념이 바로 피지컬 AI죠. 이 피지컬이라는 자체가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AI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와 더불어서 모든 AI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혼자 다 해요. 심지어 인공지능 칩까지도 만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테슬라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GPU를 상당 부분 많이 쓰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개발을 더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공동전선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 그 테슬라를 대신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현대차가 낙첨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러한 동맹 자체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현대차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바로 자율주행, 거기에서 로봇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투자 라인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그러한 미래 전략에 대한 포석을 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협업 그리고 현대차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현대차도 AI에 관련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 특히나 현대차의 밸류체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자, 현대차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세 리스크에 항상 큰 음봉을 그려줬습니다. 제가 이따가 교육 시간에
뚱뚱이 음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러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원래 위험 신호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슈에 의한 것이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재료로 소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관세 리스크가 나왔고 관세 부분이 조금 완화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갭상승을 했다가 빠지는 모습, 갭상승을 했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물을 소화했다라는 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현대차 경우에는 30만 원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주식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꼼꼼한 이야기 짚어보고 왔습니다. 두 번째 이어가 볼게요.